제 소견은 진짜 단점 이만큼에 장점 요만큼 있습니다. 장점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 아이폰 15 프로 실사용 후기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 및 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별로입니다. 진짜 너무 별로라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관련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조금은 만족은 하는데, 저처럼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폰 쓰는 거 정말 비춥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사로서 아이폰은 태생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요. 통화 녹음이 필수인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 기능을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앱을 깔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40대인 제가 할 방법이 없죠. 찾아보고 하면은 하겠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업무상 필요한 거는 고객과의 통화 녹음이 정말 필수입니다. 녹음이 안 되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고객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통화 녹음이 되면은 얼마나 편하냐면, 그런 메모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화 녹음 해놨다가 그냥 통화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 고객이 전화가 오면 통화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 그 내용들을 나중에 컴퓨터에 앉아서 틀면서 이 부분 딱딱딱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아예 애초부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스처 기능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아이폰을 계속 썼던 분들은 이게 익숙해져서 편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아래에서 위로 당기면 이 작업관리자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데 괜히 이상한 무슨 위젯 같은 게 뜨고, 이 진짜 개 짜증납니다. 빨리 꺼야 되는데 동작이 인식을 제대로 안 해버리니까 이 올리는 작업 이거 막 2번 3번 하고 있으면 완전 개 짜증납니다. 또 유튜브 보다가도 이게 꺼야 되는데, 끌려고 막 하려면 제스처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삼성처럼 그냥 X 버튼 하나 있으면 될 걸 막 제스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일랜드로 올라가 버리고, 아일랜드로 올라가 버리면 막 또 끌려면 또 막 그것도 땡겨서 막 해야 되고 하는데 진짜 완전 개 짜증납니다. 그리고 첫날 같은 경우는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인가? 뭐 요거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다음날 직원 출근해서 이거 좀 꺼주세요 할 때까지 끄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또 찾아보려고 웹서핑을 하면은 정말 그 아이폰 정말 쉽게 쓰는 유저들이 쉽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영상들 막 다 들여다 보면서 그 내용 설명 하나 안 하는 이거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더 짜증나는 거는 시리가 안 해줘. 시리야 이거 좀 그냥 꺼줘 그러면 그냥 꺼주면 되는데, 그거를 끄는 거는 뭐 어디에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 뭘 X를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뜨지 꺼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더 폰을 안 쓰게 돼.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사진도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이게 아이폰 뭐 특유의 감성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예전 거 아이폰 XS나 뭐 이쪽 때 거는 뭐 색온도가 되게 따뜻하고 막 감성적인 그런 사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폰 15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이 갤럭시랑 같이 쓰다 보니까 너무 별로야.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아저씨 특. 화질 좋게 나온 사진만 보면 잘 나왔다 그런다. 근데 아이폰은 딱 사진을 봤을 때 화질 좋게 딱 나온 느낌이 아니에요. 뭐 쨍한 사진 보면 사진 잘 나왔다 그런다 하는데, 아이폰 사진은 그런 쨍한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관리도 되게 불편합니다. 이 아이폰으로 전화 올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많이 찍는데, 이거 옮기려면 무슨 3율 툴스인가 프로그램 따로 깔아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이거를 익스포트인가 해야 옮겨지고,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휴대폰에 넣는 것도 그 툴을 이용해야지만 되지 그냥 안 됩니다. 삼성처럼 그냥 그 해당 폴더 가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해서 그냥 딱딱딱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진짜 이거 뭐 할 때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 편집할 때마다 이 현재 모니터는 HDR 색공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DR 뭐 색공간을 사용합니다. 뭐 이러면서 꼭 떠요. 그러면서 내가 보던 화질이랑 이 편집한 화질이랑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 또 모니터를 바꾸던가 뭐 해야 되겠죠.
그거부터가 짜증이 납니다. 삼성 거 쓸 때는 이런 거 절대 안 뜹니다. 그리고 충전기 문제. 이럴 거면 충전기를 주지. 왜 충전기를 안 줘? 무슨 환경 생각할 게 아니라 고객 생각해야지. 충전기를 C타입으로 바뀌어서 되게 편해진 것 같은데 꽂으면 계속 그 막 알림 뜹니다. 충전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기가 이상합니다 하면서 충전 그러면서 돼. 안 되면 그렇다 치는데 정품 이거를 그럼 정품을 주든가. 기존에 있던 그냥 C타입 쓰는 게 삼성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연결만 했다면은 막 1분 단위로 계속 뜹니다. 충전기를 다시 연결해주세요. 충전기를 다시 연결해주세요. 진짜. 그리고 이거 영상전화도 문제입니다. 영상전화. 아이폰에 대해 너무 불만만 토로하다 보니까 그런데 영상전화도 그냥 되면 되는데 상대방이 아이폰인지 아닌지 알아야지 영상전화를 걸 수가 있어. 이거 삼성에서도 요게 짜증나죠. 그냥 영상전화 그냥 누르면 번호 있으면 영상전화 누르면 알아서 연결되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만 꼭 안 돼. 상대방의 단말기는 영상전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냐고. 그냥 앱 따로 빼서 자기네들끼리만 영상전화 하는 거 따로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영상전화는 돼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전화번호로 영상전화가 그냥 서비스되는 나라인데 왜 지들이 막아놓냐고. 열받습니다. 그 페이스타임 써보고 싶어도 주변에 페이스타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누가 저랑 한번 영상전화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 아이폰 써서 영상전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차마 전화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족끼리 이제 영상전화 할 거니까 가족끼리 이제 그걸 하면 될 텐데 제 주변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상전화 쓸 일도 없습니다. 화질이 좋다고 예전에 페이스타임으로 영상전화 했던 거는 저 예전에 아이패드2 그때 아이패드2 사서 아이폰 쓰는 친구랑 영상전화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영상이 조금 괜찮았어요. 지금 어떤지 궁금하다고요. 근데 써보지를 못해. 진짜 누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타임으로 영상전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생태계 체험도 진짜 이거 그렇습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맥 쓰고 그거 좋았구나. 공간의 음향?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아이폰 생태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보던 거 그 컴퓨터로 켜서 막 하면은 바로 붙여넣기 된다 이거 하는데 요거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쓸모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하려면 다 돈이잖아.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가입해가지고 내가 그냥 휴대폰에서 쓰던 거 또 컴퓨터로 그냥 보고 컴퓨터에서 편집하면 그게 그대로 저장되고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생태계 비용이 너무 비싸다. 사실 되게 그 생태계 비용이 되게 그럴싸하면서 이 상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삼성 거 폰 쓰고 HP 노트북 써도 그 구글 드라이브 이용하면 다 그 생태계 유지돼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컴퓨터에 붙이고 싶으면 그냥 카카오톡 앱 하나만 깔아놓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거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맥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고 싶은 마음을 지금 굉장히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쓸모없다. 진짜 아이맥도 8기가짜리 가격 괜찮아서 살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램 8기가에서 8기가 더 얻는데 왜 35만원 돈을 받냐고. 그 램값 8기가면 5만원 돈도 안 하는데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막아 놓는지 모르겠어요. 램 장사, SSD 장사 그 꼴이 진짜 보기가 좀 그래. 비싸고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비싸고 좋은 성능으로 승부를 보면 되잖아. 8코어 16스레드 이거를 10코어 18스레드 해가지고 가격 올리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누가 봐도 SSD 카드도 5만원 돈 안 하는 거를 왜 35만원, 45만원 받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너무 짜증나죠. 그러니까 8기가짜리를 사면은 성능이 떨어져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을 걸 분명히 아는데 그렇다고 16기가를 사자니 진짜 그 앉은 자리에서 눈탱이 맞는 기분이 진짜 너무 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 제 IT 영상들이 조금 만약 조회수가 나온다면 저도 사겠죠. 장점, 너무 이제 혹평을 늘어놓았는데 장점은 좀 가벼운 거. 저는 울트라 쓰니까 펜과 카메라 때문에 울트라 쓴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돈 아깝긴 한데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미국에서 싸게 파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살짝 열받아 있어요. 갤럭시 울트라 저 이번에 카드값만 30 얼마 나갔고 그 휴대폰 요금제 비싼 걸로 하면서 6개월 써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200만원 돈 가까이 준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거 갤럭시 노트 20 보상 판매하면은 요거 70만원인가에 산대요. 70만원인가에. 그 얘기 듣고 진짜 개 짜증났어. 이거 진짜 삼성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나. 근데
애플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비싸게 받더만요. 그냥 거기도 보상 판매 하는데 보상 판매 가격이 나라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환율을 1,500원으로 계산을 해줘서 더 이득이야, 우리나라는.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장점. 전 세계적으로 눈팅이 안 맞는다, 뭐 요거 있겠죠. 그리고 가벼워요. 가벼워서 좋아. 그러니까 프로 맥스로 샀으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저는 세컨폰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걸로 프로로 사다 보니까 크기도 적당하고 뭐 배터리도 오래 가고 괜찮습니다. 그거 좀 가볍고 두 번째 장점은 좀 젊어 보이는 거. 그리고 뭐 에어드롭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써볼 일이 없어서 주변에 아이폰 쓰는 사람 저희 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 2명인데 직원 한 명 아이폰 쓰고 다른 한 명은 또 삼성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랑 제가 사진을 주고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인가 써봤던 것 같아요. 사진 한 번 그냥 에어드롭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에어드롭으로 뭔가 받아보고 싶어요 하는데 그거 할 때도 좀 짜증났어. 뭔가 이게 뭐 설정에 들어가서 뭐 이걸 뭐 승인된 사용자만 받을 것이냐 뭐 무작위로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짜증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늙었는데 젊어 보여서 뭐 할 거야. 중고값 좀 잘 받을 수 있다.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드는 생각, 내년에 갤럭시 25 울트라가 나올 때 유튜브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 하면은 미국 가서 24를 넘겨주고 정말 싼 값에 25를 사오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항공료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소견은 진짜 단점 이만큼에 장점 요만큼 있습니다. 장점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이상입니다.